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성 중에 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제는 말 그대로 편제와 정제 중에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재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바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의미는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가 이제 맞아서 짝을 잘 맞췄다. 짝을 잘 맞춘 것을 이제 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사주나 어떤 우리 옛 그 선현들은 음과 양의 조화스러운 것을 바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변화가 불규칙하거나 막 역마같이, 편제는 조금 다른 의미죠. 편제는 양이 양을 극할 때, 음이 음을 극할 때를 이제 편제라고 하는데, 이 지금 정제는 양이 음을 극할 때나 음이 양을 극할 때,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조화가 돼서 바르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제라고 하면 재물도 바른 재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돈이 크게 벌고 크게 망하고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따박따박 근면성실하게 예측 가능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어떤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정제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십천간, 일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따른 정제가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스티커로 붙여놨는데요. 자, 갑목일 때 천간은 기토가 정제가 되죠. 목극 토에서. 을목일 때는 무토가 되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서로, 갑목이 양이고 기토는 음이고, 을목은 음이고 무토는 양이고, 이런 식으로 병신, 그렇죠? 병화는 신금이 재성이고요, 정화는 경금이 재성이고, 자, 무토는 계수가 재성이고 기토는 임수가 재성이다. 자, 경금은 을목이 재성이고 신금은 갑목이 재성이고, 자, 임수는 정화가 재성이고 계수는 병화가 재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에 이렇게 생년월일시 하고 음력 양력만 탁 넣으면 사주가 탁 나오죠. 사주팔자가 나와서 그 아래 위에 십성이 쭉 들어가 있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얻는 만큼 쉽게 얻는 만큼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계속 명식을 손으로 쓰면서 여러분들 십성을 다는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지는 갑목일 때는 이 축토 미토는 음의 토니까 이게 정제가 되고, 을목일 때는 진술토, 병화일 때는 유금, 정화일 때는 신금, 자, 무토일 때는 이 자수, 기토일 때는 해수, 경금일 때는 묘목, 신금일 때는 임목, 자, 임수일 때는 오화, 계수일 때는 사화가 각각 정제라고 우리가 이제 십성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제 지금은 이 천간의 일간에 따른 다른 글자와 어떤 글자 만났을 때 정제라고 하느냐는 해서 정제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정제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경금일 때 묘목을 정제로 쓰는 거하고 임수일 때 오화를 정제로 쓰는 모습이 정제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의미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지지의 12지지나 십천간의 어떤 그 물상이나 글자의 뜻, 자의까지도 플러스해서 우리가 십성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갑목 연제 가장 큰 특징은, 정제를 볼 때 갑목이 양일 때 음하고는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기합, 그죠? 병신합, 무게합, 경을합, 임정합,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자, 천간이 음간일 때는 합은 이루진 않습니다. 이루진 않지만 정제가 된다. 그래서 합을 이룬다는 의미는, 이 천간합은
이제 이거를 음양의 합이라고 또 하고요. 남녀의 합. 그쵸? 애정합. 정신적인 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합을 볼 때도, 남자가 일간이 갑목이고, 여자가 일간이 기토다. 그러면 갑기 합하니까, 서로 합하니까, 어떤 생각이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 잘 융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궁합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는 갑목, 을목은 진술충미가 4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일간, 갑목이나 을목일간의 남자라고 치면, 그런 남자는 이게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대운이나 세운, 월운에는 12지지가 돌아가면서 이 토가 다른 글자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부침이 조금 더 다변하다, 심할 수 있다.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이 진술충미는 되게 어떤 지장간에 뭐가 있는지, 겉모습은 토인데 속은, 축토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는 토지만 목의 기운도 갖고 있고 수의 기운도 있고, 그쵸? 이 축은 또 금의 기운도 갖고 있는 거죠. 자, 미는 화의 기운도 있고 목의 기운도 갖고 있고, 술은 화의 기운도 있고 금의 기운도 있고. 그래서 이 갑목, 을목의 어떤 남자분들은 추진력은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잘못 엮이면 조금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다. 돈이든 여자든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한 번 더 추가해서 조금 사고를 확장시켜서 조금 보게 되면, 갑목이 갑축을 12운성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갑축은 우리가 이제 관대가 되죠. 관대가 되고, 갑목은 미토의 임묘가 됩니다. 묘지가 되고, 그리고 을진은 이게 관대, 그 다음에 을술은 또 이게 묘지가 되네요. 그리고 병유는 사지죠. 사지. 정신은 목욕지. 자, 무자는 이게 태지. 기해도 태지. 경묘도 이게 태지네요. 신인태, 이모태, 개사태.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12운성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의 의미는 정제는 일단 여자든 재물이든 어떤 현실성을 볼 때 조금 안정을 필요로 하고요. 조금 이제 착실, 조심, 시간에 투자한다. 이 태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12운성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병들고 죽고 다시 환생을 해서 절태양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이런 우리가 삶의 사이클을 어떤 그런 기운의 왕세로 보는 걸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태지는 우리가 잉태했다는 의미입니다. 잉태.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이제 합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을 해서 잉태가 된 상태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나 기운의 세기를 나타내니까, 그닥 기운의 세기는 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퇴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죠. 막 뛰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되고, 좀 착실하게 따박따박 해야 되고, 좀 조심스럽다. 그 다음에 태에서 시간을 잘 보내면 이제 태 다음에는 양이거든요. 양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어머니 뱃속 물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양지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제의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정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러면 갑을 병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이 축토나 미토를 보면 이게 또 갑무경은 축미가 천을귀인이니까 또 천을귀인이네요. 지금 십성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약 나왔으니까, 그래서 갑목한테는 이 정제가 나를 관대시키고 나를 힘나게 해주고 내가 조금 무모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 이 갑목이 미토의 정제를 만나면 그 돈에 빠져들고 그 여자에 빠져들고, 그쵸? 그런 어떤 의미지만 이게 긍정적인 어떤 기운으로 잘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또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을목이 진토를 보면 관대고, 자, 술토를 만나면 또 묘지에 빠진다.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은 이 정제를 봤을 때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겠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안정성 있게 정제를 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엄청 크게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돈에 정제에, 그러니까 소탐 대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돼요. 알뜰살뜰 아끼면서 그러다가 큰 건 비록 놓칠 수도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좋은 작용으로 뭐 처운을 귀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병화나 정화는 이제 병화가 유금으로 보면 사지에 빠지는 거죠. 사지. 그러니까 병화는 내가 화극금하면서 정제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내 힘이 그닥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어떤 사지의 철학적인 사는 말 그대로 죽을 살을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정화는 또 이 정제를 보면 정화 같은 경우는 잘 재련을 해서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목욕의 기운을 또 갖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뒤에 무기, 경신, 임계는 공교롭게 전부 다 태지의 어떤 기운을 지지가 갖게 됨으로써 어떤 정제스러운 어떤 이 우리가 의미랑 또 비슷하게 매칭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특징은 편제랑 대비했을 때 안정성, 고정성, 착실성, 어떤 시간의 흐름에 어떤 그런 투자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정제를 바라보게 되면 사주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물상이나 그 상을 잡는데 상당히 유리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색깔을 조금 제거하고 이제 진도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죠? 재물이죠, 재물. 그러니까 정제가 있으면 일단은 재물복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따박따박한 착실한 그런 어떤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떤 이 인생의 그 파도가 없이 어떤 그런 인생, 안정적인 인생을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일단은 이 정제를 재물로 봤을 때 재물이다 할 때 어떤 재물이죠? 안정적인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제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내가 막 돈을 대출받아서 끌어다가 무리하게 투자해 가지고 뭐 크게 벌고 또 잘못하면 크게 망하고 하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직장에서의 월급, 어떤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유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어떤 재물도 안정적인 재물을, 이게 이제 안정적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적금이나 저축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이자는 많이 안 붙어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재물, 이 재성을 일지로 깔고 있거나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이 노후에도 어떤 연금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세를 나서, 그렇죠?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 정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게 양간일 때 정제는 합을 이루죠. 갑기합, 뭐 을경합, 병신합, 무기합, 정임합 해서 이제 합을 이루는데, 그만큼 아끼고 합을 한다는 것은 아끼고 관리하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재성 같은 경우는 합을 이루면 합이 잘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가 거기에 집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집착하고 섣불리 잘 내려놓지 않는다. 그래서 내 걸 아끼고 조금 예민한, 그다음에 소심, 깐깐 한 이미지도 우리가 정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주에, 아까 이게 시주 얘기 있으면 있다 했는데, 특히 이제 시간이나 이게 정제가 있으면요, 이 이제 정제는 또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정확한 계산 능력이 강하고. 그래서 시주에 있으면은 척 보면 압니다. 너무 이제 내가 딱 보면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거를 딱 판단 내려서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게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뭐 약간 이 고집스러운 면에서 또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제의 성분은 어떤 이런 성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편제보다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에 남자 사주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아내를 얻어도 부인을 얻어도 좀 꼼꼼한, 재생관 하잖아요. 재생관. 그리고 여자 사주에도 재성이 있으면 조금 여성스럽게 좀 이게 살림 같은 거를 꼼꼼하게 가계부도 쓰고, 큰 돈 막 허투루 막 이렇게 명품 사고 막 백화점 가서 쓰고 과소비하고 허황되게 쓰는 것보다 딱 쓸 거 메모해서, 또 정제는 또 메모잖아요. 요약해서 마트 같은 데 가도 내가 살 거 필요한 거를 딱 다 이 메모해가지고 그거만 딱딱딱딱 사기도 하면서, 또 마트 가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거 이렇게를 구매하려고 하는 게 또 정제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 정제는 좀 여성적인 특성이 있고요. 이 남성적인 특성은 또 뭐가 있죠? 이거는 편제를 사업성, 큰돈, 모험, 일확천금, 약간 그 역마성, 불규칙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정제가 좀 많다 그러면 약간 이런 여성성, 좀 꼼꼼한 성질이 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여자 사주에 편제가 좀 많다 그러면, 약간 남자같이 좀 이렇게 대범한 또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재성의 의미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 보면, 재성 있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정리정돈. 내가 이렇게 놀 때 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딱 남들이 봤을 때도 정리정돈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이제 메모를 잘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메모하거나 요약하거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메모하거나 요약하는데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인성적인 공부보다는 외우고 찍고 하는 그런 거를, 재성이 또 강한 사람은 찍으면 또 잘 맞을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다. 꼼꼼 하면서 좀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성분입니다. 이게 대충대충이 없어요. 대충대충이 없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더라도,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쵸? 그런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더라도, 편제는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렇게 그 조화를 보지만, 편제는 그 안에서 어떤 뭐 디스플레이 할 때 뭐 꽃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면 빨간 꽃 몇 개, 노란 꽃 몇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은 어떻게, 이렇게 쭉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는 숫자로 계량화를 참 잘합니다. 계량화. 저도 사주에 시지에 이제 정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일지가 또 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수치로 좀 잘 나타내요. 몇 퍼센트, 몇 프로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막연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이 정확한 계량된 수치를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하고,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을 또 여러분들한테 해야 좀 제가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내가 재성을 깔고 있어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계량화 한다는 것은 직업적인 면으로 이제 우리가 또 만약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은행원 있죠? 은행원은, 그러니까 재성이 많으면 부자라고, 편제든 정제든 부자가 아니고, 이 재성적인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고, 재성과 관련된 일이나 그런 내 성품이나 내 성향이나 그런 쪽으로 좀 많겠다. 단순히 돈으로만 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은 좀 꼼꼼하고 숫자로 계량 잘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어떤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어떤 그런 직업은 좀 이게 또 잘 맞겠다. 숫자로 계량화하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한다기보다는 꼼꼼하게 이렇게 설계하거나, 무슨 집 설계든 기계를 설계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설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정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정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통해서 내가 일의 과정이 되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이 재성인데, 이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하는 성분이 또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강한 사람 또는 월지에 있거나 해서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요, 일을 하나 맡겨도
꼼꼼하게 깔끔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잘 한다. 이런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면성실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근면성실. 직장 생활을 해도 근면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정제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정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우리가 투자 요즘 많이 하죠. 투자 영끌 뭐 비투 해가지고 영업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뭐 주식하고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 뜨고 있는데, 정제를 갖고 계신 정제 성분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는 딴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냥 손해 안 보고 적금 따박따박 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뭔가 어떤 가능성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어떤 현실성, 이런 쪽에 더 치중하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우리가 이제 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재물의 의미도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죠? 크게 여자의 의미도 있죠. 여자, 남자한테는 재성이 여자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설명을 해도 이 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래서 자, 여자, 남자 사주에는 재성이 여자인데, 주로 이제 그 정제는 여자 중에도 아내, 내 부인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편제는 어떤 애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합을 또, 양간이면 합을 또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여자를 대할 때도 정제스럽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대할 때도 이제 아끼는 거죠. 아끼고 집착, 이게 이제 심해지면 집착이 어떤 성분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여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강지처, 뭐 일편단심, 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인이니까 이제 정제는 그런 바람을 안 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제는 일단은 여자를 대할 때 어떤 진중함보다는 이 즐기는 대상, 그쵸? 어차피 애인이니까 겁제의 정제잖아요. 겁제는 내 동료, 친구, 배다른 형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상은 안 돼요. 하지만 이 편제가 많으면 바람둥이고 정제가 많으면 일편단심, 여자만 애처가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재성을 그냥 전부 다 여자로 보는데 조금 특성이, 정제는 여자를 한 명 사귄 분이 있지만 다른 여자를 또 만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금사빠라고 해야 되나? 좀 의미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를 보든 정제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내 부인도 좋고 밖에서 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만났는데 그 여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 편제는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정제는 2명, 3명을 만나도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거에 조금 한 여자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꼼꼼하고 하다 보니까 안 걸리려고 좀 주도면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마다 정제스럽게 대한다는 겁니다. 진중하게, 착실하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자,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정제, 그 정제의 또 의미는
건강, 내 몸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몸, 내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재성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사주 보러 와가지고 저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래 삽니다. 왜냐? 내 몸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 가고요. 이렇게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하는 정기검진 이런 것도 좀 잘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내 몸 이상하면 병원에 가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주 볼 때도 그 내 몸을 상당히 아끼기 때문에 이 정제하고요 편인이 있다. 편인은 또 걱정이라고 또 우리가 걱정 그다음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제 편인 있으신 분들은 사주 보면 꼭 물어보죠. 저 뭐 오래 사나요? 뭐 병은 없나요? 뭐 잘못된 뭐 잘못될 때는 없나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좀 쓸데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 왜냐하면 내 몸이고 내 건강을 엄청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건강이라고 내 몸이라고 하는 또 이유는 우리가 비겁 있죠. 비겁이 이제 이 재성을 극하는데 재성이 강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데 재성도 강하다. 그러면 내 힘도 세고요. 내가 역량도 있고 막 활동력도 있어서 내가 극하고 해도 크게 건강이 약해지지가 않는데 비겁이 약한데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내 몸은 약한데 재성을 열심히 극해야 되니까 이게 또 몸이 이게 기운이 설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신약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또 건강을 엄청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비겁이 강한데 재성이 약하다. 이거는 이거를 이제 비겁이 약한데 강하면 이게 재다 신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비겁이 강한데 약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라고 우리가 쟁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역량이 강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소화를 못하니까 또 그쵸?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성이 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 마무리나 꼼꼼함, 착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돈 거래를 할 때도 이게 정확해요. 정확. 신용. 그쵸? 이 정제를 대표하는 게 또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내가 빌려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 이자는 언제 해서 갚아야 되고 내가 또 돈을 빌려도 갚아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차용증 꼼꼼하게. 그리고 따박따박 또 돈을 받아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못 받으면 병나는 거예요. 병나서 계속 집요하게 언제 갚을 거야 막 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재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확실하게 차용증을 써야 되는 스타일이 또 이제 정제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빌리러 간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정제는 딱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지만 편제는 그냥 좀 이렇게 내가 돈이 없으면 못 빌려주지만 편제는 그래도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서로 갚아야겠죠. 어쨌든 요즘은 은행에서 뭐 빌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돈을 좀 편하게 빌리려면 정제보다는 편제한테 빌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정제가 뭐 나쁘기만 한 거냐? 정확하고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너무 이게 강해지면요, 너무 강해지면 사람이 약간 쪼잔해지죠. 쪼잔. 쪼잔이 이게 뭐 쪼잔하고 이제 약간 이 꼼생이 어떤 기질이 있고 약간 구두쇠. 재성이 강하면 반대에는 뭐가 이제 정제가 있다 그러면요, 반대에는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하고 정인은 서로의 극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극.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간목이 있으면, 그렇죠? 정제는 기토죠. 정인은 개수죠. 그러니까 이 간목 입장에서는 기토와 개수라서 정제와 정인 전부 다 길신이라 좋긴 한데, 두 사이는 토국수 해가지고 이 정인 입장에서는 정제가 편관의 역할을 합니다. 토국수, 무지막지하게 극하니까. 그러니까 정제하고 정인이 만나면요, 정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정인은 뭐가 어떤 의미예요? 공부 의미가 있죠. 공부. 그러니까 공부로 의미로 보면 정제는 여자, 재물, 재미, 꼼꼼함이 그런 게 생겨서 공부를 좀 멀리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 양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 정제는 또 큰 돈이 아니라 꼼꼼한 돈, 푼돈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푼돈을 가지고 양심을 속인다. 대학 교수가 돈 얼마 1, 2천만 원 받고 부정 입학 시키든지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걸려가지고 완전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직장도 잃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재극인이라고 하는데, 재극인. 근데 어쨌든 너무 이 정제 하면은 사람이 너무 메마른 거죠. 정이 없다는 거죠. 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가 강하신 분들은 늘 스스로 재극인 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이렇게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정제의 가장 큰 적은 누구죠? 정제의 가장 큰 적은 비겁입니다. 비겁. 그 중에서도 겁제가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이 지장간의 속의 정제, 뭐 정제가 겉으로 드러난 정제보다 조금 더 이게 이제 알부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처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있고, 또 하나는 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임오는 이게 정제죠. 정제. 요 자수는 겁제인데 우리가 양인으로, 겁자보다 한 끗발 더 센, 그죠? 겁제는 도둑이면 양인은 강도다. 그리고 임수, 이것은 편관이면서 자수는 이제 이것도 양인이죠. 양인인데, 자, 이럴 경우 좌우충을 해가지고 내 부인, 내 돈, 내 정제를 사회에 있는 이 양인 도둑들이 와가지고 사정없이 겁탈하고 충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하면, 임술은 편관 양인이니까 토극수 해가지고 서로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극하지는 않지만, 자, 이 술 중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신, 정, 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이 정제죠. 정제가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 이 자수 양인이 이걸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않아요. 땅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임 합을 또 이거를 이제 명암합이라고 하거든요. 명암합.
명암압이 있는 어떤 이런 이 간지는 알부자, 그쵸? 꼼꼼하고 돈을 숨겨 놓습니다. 숨겨 놓고 잘 안 쓰려고 그러고 돈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화 같은 경우는 또 화기운이니까 잘 드러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털릴, 이 겁재 양인한테 털릴 일이 조금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지만, 이 임술이 자수 같은 만약에 명암 앞에서 숨어 있으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압도 해주는, 그쵸? 무토가 자수를 또 제압도 해주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 지장간 속의 정제도 상당히 쓸모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60갑자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적어보면, 간목은 오화, 그쵸? 가평화는 술토, 자, 무토는 진하고 자, 그쵸? 그 다음에 가병, 무, 경. 경은 진, 임. 임은 이제 술 하고 임, 오. 자, 오. 그래서 이 정제, 합을 또 우리가 정제기도 하면서 또 합을 또 이루기 때문에 이 7개의 간지는 아까 얘기했던 애처가, 알부자, 어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오화에 병기, 정이 들어있고요. 자, 술에 신정무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진은 을, 개, 무가 있으니까 개수가 들어있고요. 임도 개가 들어있고, 임계. 자, 진투에는 진, 을, 개, 무, 을이 있고, 자, 술은 신정무, 오는 병기, 정. 그래서 각각의 천간에 따라서 정제가 지장간에 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기도 하는데, 임오는 이제 뭐 어차피 드러나 있는 형태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명암압 하는 여자를 아낀다, 애처가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주에서 만약에 좀 심해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애처가에서 이게 이제 의처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의처증. 너무 집착하니까. 자,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이 정제는 우리가 사주 공부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인성적인 공부보다는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부를 원하고, 사주를 보러 가도 이게 OX에 항상 OX 맞냐, 틀리냐, 뭐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러니까 재성이 강한 분들한테는 인성적인 얘기, 뭐 사주 상담 1시간, 2시간 필요 없고요. 궁금한 거만 탁탁탁 찍어서 그 얘기해주면 되고, 또 정제가 이런 있으신 분들은 사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왜냐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야, 맞춰야 믿는데, 잘 안 믿다가 뭔가 한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확하게 맞췄다 하면 이게 또 확 돌아서 맹신하게 됩니다. 맹신.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면요, 이제 맹신하게 되는 거죠. 정제가 또 어떤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사주 봐도 맞냐 틀리냐 답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타로에도 좀 잘 맞는 어떤 성분이 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극인 이래서, 정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꼼꼼하고 구두쇠고 해가지고 돈을 또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늘 좀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 이번에 썼으니까 제가 나중에 나한테 얼마 써야지, 다 계산적인 걸 갖고 있어가지고
정제의 기본 마인드는요, 기브 앤 테이크, 그 다음에 더치페이.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아야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뭐 나쁜 마인드가 아니고, 돈을 빌려줘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해. 그리고 어디 가서 먹어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내야 부담이 없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그럴 상황이다 그러면 신발끈을 또 음식 먹고 이제 계산할 때쯤에 또 묶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제 뭐 좀 쓸 때도 기분 낼 때 팍 써야 되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쓰고도 욕을 먹는 스타일이다, 정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거를 잘 인지를 하면 되겠고, 어쨌든 정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제에 대한 이미지는 안정성, 그쵸? 그 다음에 꼼꼼함, 어떤 이 숫자 개념 정확하다, 그리고 계산 능력이 빠르다, 그 다음에 안정성인, 뭐 여자를 해도 본부인 아내,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을 늘려가는 형태도 투자보다는 적금이나 저축, 안정된 수익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너무 강하면 재극인을 해서 내가 너무 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편제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흥하지도 크게 망하지도 않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요, 훨씬 더 편제보다 안정적인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또 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정제 공부 잘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